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3 환멸의 가정환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멸의 가정환경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61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3 환멸의 가정환경. 알이 자기 집으로 간 것도 벌써 며칠이 되었다. 알이 없는 고독한 골방은 죽음같이 쓸쓸하고 슬프기만 하다. 그날 곁에서 썩어가는 나를 붙잡고 청상같이 서러워하던 알의 모습에 환상에 나는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 영상을 쫓아가면서 실존시켜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알의 여운을 자꾸만 반추하는 것이었다. 그 반추하는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허락된 운명에서 가장 기꺼운 시간으로 즐거워하였다. 알의 환상을 그려보고 또 그 위에다 또 환상을 그려보고 그 뉘앙스를 눈에 감으며 추상하면 S가 입체로 살아서 가까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나의 병세는 5, 6월 장마통에 썩어가는 고등어처럼 냄새가 흉악하고 구역질나서 코를 들 수가 없었다. 집안에 이런 죽일랴 죽일 수 없는 산송장이 있으니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로 말미암아 집안이 젖담은 것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미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 끝에 딴집살이를 하신다. 세상의 남성이란 혼자 살 수 없는 족속인가?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를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딴집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이었다. 나 듣는 데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나 여동생들이 나들이러 올 때면 저런 나를 지칭 병신을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당신대로 오불관이라고 불평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집에는 볼일 있는 사람 또 볼일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손님들 중에는 방방을 샅샅이 뒤져보는 사람도 있고 더욱이 친족들은 아는 사람이라 방방이 들여다보는 것도 예사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허물없는 사이의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허물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도 많다. 내가 겪고 난 지금까지의 인생이란 한계의 짧은 인생 노정이라 하겠지만 이 아는 사람이란 정말로 취급곤란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다. 더욱이 돈이 있다는 사람은 수은주같이 변하기 쉽고 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챕터 23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나 단어가 있으면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자기 집으로 간 것도 벌써 며칠이 되었다. 알이 없는 고독한 골방은 죽음같이 쓸쓸하고 슬프기만 하다. 그날 곁에서 썩어가는 나를 붙잡고
청상같이 서러워라 하던 아르의 모습에 환상에 나는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 영상을 쫓아가면서 실존시켜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르의 여운을 자꾸만 반추하는 것이었다. 그 반추하는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허락된 운명에서 가장 기꺼운 시간으로 즐거워하였다라고 챕터 23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번 챕터에서 하운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자 밤늦게 관용산 자택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간 후 많이 허전했나 봅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간호하고 사경을 헤맬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유일한 낙이었을 것이니까요.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상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어서 혼자가 된 여자를 뜻한다 하겠고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사막이나 텔레비전 등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뜻한다 하겠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나거나 현상이나 시기가 다한 뒤에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운치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추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운이라고 했는데 탐탁하여 마음에 기쁘게 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환상을 그려보고 또 그 위에다 또 환상을 그려보고 그 뉘앙스를 눈을 감으며 추상하면 S가 입체로 살아서 가까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나의 병세는 온유월 장마통에 썩어가는 고등어처럼 냄새가 흉악하고 구역질나서 코를 들 수가 없었다. 집안에 이런 죽일랴 죽일 수 없는 산송장이 있으니 집안의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R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S가 오버랩되며 S가 곁에 있는 양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가 봅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악취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온유월 장마철에 생선 썩는 냄새와 같다고 했을까? 결절에서 풍기는 악취가 부역질이 날 지경이라 하니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할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가정인들 제대로 굴러갈 리 없겠지요. 더구나 인근에서는 내노라 하는 쟁쟁한 집안이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투나 표현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 섬세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쫓으며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입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평면이나 공면으로 둘러싸여 부피를 가지는 물체를 뜻하나 요즘 흔히 3D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흉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음흉하고 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구역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메스꺼워 토하려고 하는 짓, 이것을 구역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활동력이 없고 감각이 무디거나 없어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흔히 우리는 식물일간이라고 말을 하죠.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말미암아 집안이 젖담은 것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미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 끝에 딴집살이를 하신다. 세상의 남성이란 혼자 살 수 없는 족속인가?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를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보니 콩가루 집안이 되는가 봅니다.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일찍이 함주에서 함흥으로 이사를 하고 북쪽에서 남쪽 땅 이리 농림학교로 유학을 보냈으며 이어서 일본 동경으로 고등학교를 중국 북경으로 대학 유학을 보냈는데 산송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 터질 일이겠습니까? 속된 말로 정말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었겠지요. 그러니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시절이었으니 재력을 바탕으로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자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들보다 젊은 처자를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의 신분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딴집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이었다. 나 듣는 데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나 여동생들이 나들이를 올 때면 저런 나를 지칭 병신을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당신대로 오불간이라고 불평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젊은 여편네 치마 속에 딴집살이를 하고 우리 집안의 큰 기둥이라 믿었던 큰아들은 산송장이 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경을 해보고 5, 6월 생선 썩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상하시던 어머니도 하운이 없는 자리에서는 뒷담화를 하셨던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동생들이 올 때마다 고자질했다니 웃음만 납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부모들은 아들만 챙기다가 꼴 좋게 되었다는 질투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아무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혹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가지는 원래 박에 아지가 붙어서 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아지란 어떤 말 뒤에 붙어서 새끼, 작은 것 따위를 나타낸다 하겠고요. 따라서 바가지는 박을 두 쪽으로 쪼갠 작은 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가지가 변하여 바가지가 되었다 하죠. 한편 바가지는 아이들의 놀이나 악기 대용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겨 계질과 같은 병이 돌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바가지를 긁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가지 안쪽에 난 가느다란 골을 긁으면 독특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요란한 소리에 놀란 귀신들이 달아나면 전염병이 사라진다고 믿었다 합니다. 이 바가지를 긁으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마음을 언짢게 하는 잔소리를 하는 것도 듣기 싫다는 공통점 때문에 바가지를 긁다라고 말한다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귀찮을 만큼 잔소리를 늘어놓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일컬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보통과는 다른 형체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지금은 장애우라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불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불관원에서 유래한 말로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런 태도,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볼 일 있는 사람, 또 볼 일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손님들 중에는 방방을 샅샅이 뒤져보는 사람도 있고, 더욱이 친족들은 아는 사람이라 방방이 들여다보는 것도 예사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허물없는 사이의 일이라 하겠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운의 집안은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재래가였으며 대대로 선비를 한 집안으로 그 지방의 유지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리고 집이 한옥으로 크고 많다 보니 오는 사람마다 집 구경을 하자며 방방마다 문을 열어보곤 했겠지요. 그러나 골방에 처박혀 있는 하운의 신세로서는 모든 게 불안하고 귀찮은 일이겠지요. 더구나 친족들은 오는 사람마다 하운이 유학을 끝내고 왔다는데 어디 있냐, 무슨 일을 하냐 성가실게 물어보는데 마땅히 답할 거리가 없으니 가족으로서도 곤욕스럽겠지요. 예전에는 큰 집이 아니더라도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다 꿰고 사는 게 인심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 및 인척관계에 의해 맺어진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지른 잘못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허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도 많다. 내가 겪고 난 지금까지의 인생이란 한계의 짧은 인생 여정이라 하겠지만 이 아는 사람이란 정말로 취급 곤란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다. 더욱이 돈이 있다는 사람은 수은주같이 변하기 쉽고 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챕터 23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허물 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거북할 때도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그럴 줄 몰랐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불편한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하운의 표현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수은주처럼 기후에 따라 들쭉날쭉하듯이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꼬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용인술인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서 인생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뜻하며 흔히 인생여정이라 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은주라고 하는 것은 수은 온도계나 수은 기압계의 유리대롱에 채워진 수은의 기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6화는 하나운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4 산송장의 생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